사람을 만날 땐 겉모습부터 꾸며라. 이 말 어쩐지 속물적으로 들리죠. 나는 겉보다 속을 본다고 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봅시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까? 아니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겉을 봅니까? 우린 누구나 마음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겉모습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겉을 본다는 건 얕아서가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외모는 인간의 첫 번째 추천서다. 그가 보기에 인간은 감각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성보다 빠른 건 눈입니다. 눈이 먼저 반응하고 마음은 나중에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난다는 건 먼저 보여지는 세계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첫인상을 받을 때 그 사람이 따뜻한 사람인지 정직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옷차림, 표정, 말투, 자세로부터 이 사람은 믿을 만하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건 이성의 판단이 아니라 감각의 신호입니다. 철학적으로 말하자면 겉모습은 내면의 형태입니다. 아무리 진심이 깊어도 그 마음이 흐트러진 겉모습에 담기면 상대는 그것을 읽을 수 없습니다. 겉은 마음이 드러나는 첫 번째 무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짜로 꾸며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꾸밈은 진심을 더 잘 전달하기 위한 포장입니다. 포장 자체가 상품의 질을 바꾸진 않지만 상품이 사람의 손에 닿게 하는 문이 되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밈은 진심을 세상과 연결하는 문입니다. 이건 거짓이 아니라 예의입니다. 타인을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자 나 자신을 위한 질서이기도 합니다. 겉을 가꾸는 일은 결국 나는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인간은 왜 겉에 먼저 반응하도록 만들어졌을까요? 그건 단순히 허영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주 오래된 본능, 살아남기 위한 판단의 속도 때문입니다. 먼 옛날 사람은 낯선 이와 마주했을 때 단 몇 초 안에 판단해야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적일까 아니면 동료일까? 위협일까 안전일까? 그 판단이 늦으면 생명이 위험했죠. 그래서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눈으로 먼저 세상을 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겉모습은 곧 위험 신호이자 신뢰의 표지판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을 의지의 존재라 했습니다. 이성보다 먼저 움직이는 건 감정이고 감정보다 더 빠른 건 감각입니다. 우리의 눈과 귀는 늘 앞서 있습니다. 그 감각은 생존의 도구였고 지금은 인간관계의 판단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겉모습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상태를 가장 먼저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몸의 자세, 옷의 질서, 말의 속도, 눈빛의 방향. 그 모든 게 마음의 질서를 반영합니다. 겉은 내면이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겉을 보고 마음을 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가졌어도 표정이 늘 어둡고 말투가 차갑다면 그 따뜻함은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조금 무뚝뚝한 사람이라도 눈빛이 맑고 몸이 곧으면 신뢰할 수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건 거치 내면의 첫 번째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사회적 습관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린 보여지는 것을 통해 마음을 느끼고 그 마음을 통해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겉은 단지 장식이 아니라 관계를 여는 문이 됩니다. 이렇게 보면 겉을 꾸민다는 건 단순한 허영이 아니라 관계를 준비하는 의식입니다. 마음을 표현하기 위한 준비이자 타인을 존중하기 위한 첫 행동입니다. 겉모습은 말보다 빠른 언어입니다. 그 언어가 단정하고 고요하면 사람들은 그 속에 신뢰를 먼저 읽습니다. 꾸밈은 그 신뢰를 만드는 가장 인간적인 장치입니다.
진심은 아름답지만 그 진심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모양이 필요합니다. 그 모양이 바로 꾸밈입니다. 꾸밈이 없으면 진심은 머릿속에서만 맴돌고 상대의 마음에는 닿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기 내면을 표현하지 않을 수 없는 존재다. 그의 옷차림, 걸음, 목소리, 표정이 곧 그의 철학이다. 그렇습니다. 겉은 마음의 언어입니다. 말보다 먼저 도착하고 행동보다 깊게 남습니다. 사람은 눈으로 신뢰하고 감각으로 사랑하며 표정으로 기억합니다. 한 사람이 진심으로 타인을 생각해도 말투가 거칠면 오해를 사고 아무리 따뜻한 마음을 품어도 얼굴이 닫혀 있으면 전달되지 않습니다. 진심은 감싸줄 형태를 필요로 합니다. 그 형태가 바로 꾸밈의 철학입니다. 꾸밈이란 나를 속이는 게 아니라 나를 존중하는 일입니다. 내 마음의 질서를 세상에 보여주는 형식이죠. 깨끗한 옷은 자기 존중의 표현이고 부드러운 태도는 타인 존중의 시작입니다. 이 둘이 만나면 그 사람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품격은 태생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꾸밈을 통해 마음을 단정히 표현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품격 있는 사람입니다. 그 꾸밈이 억지스러우면 허영이 되고 진심에서 우러나면 교양이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의지의 조화라 불렀습니다. 내면의 의지와 외형의 표현이 서로 어긋나지 않는 상태, 그게 인간다운 아름다움입니다. 사람을 꾸민다는 건 세상 앞에 서는 자세를 가다듬는 일입니다. 그 자세가 곧 나의 철학입니다. 단정한 외형은 나의 생각을 단단하게 하고 차분한 말투는 나의 감정을 안정시킵니다. 그리하여 겉의 질서가 속의 평정을 불러옵니다. 결국 보여지는 것은 단지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존중하는지, 어떤 질서를 믿는지의 표현입니다. 겉은 내면의 거울이고 꾸밈은 그 거울을 닦는 행위입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능력은 뛰어났지만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회의에서 좋은 의견을 내도 주변의 반응은 늘 미적지근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답답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일하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까? 그러던 어느 날 그를 잘 아는 선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가 하는 말은 다 맞아. 근데 네 얼굴이 늘 지쳐 보여. 그 표정 때문에 사람들이 내 말을 듣기 전에 이미 다쳐. 그 말이 꽂혔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작은 습관을 바꾸었습니다. 출근 전에 옷에 먼지를 털고 회의실에 들어서면 먼저 웃었습니다.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고 상대의 눈을 마주보는 연습도 했습니다. 불과 몇 주가 지나자 주변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동료들이 먼저 말을 걸고 상사는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꾼 건 단지 겉모습이었는데 그 변화가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겉은 마음의 대문입니다. 그 문이 정갈하면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싶어집니다. 그 문이 닫혀 있으면 아무리 따뜻한 마음이라도 누구도 그 안을 보지 못합니다. 또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결혼 40년이 지나서도 그 남자는 매일 아침 아내 앞에서 단정하게 옷을 입었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이제는 익숙할 텐데 왜 그렇게 신경을 쓰세요?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가 오늘 아내를 처음 만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그 말에는 삶의 철학이 숨어 있습니다. 겉을 가꾸는 건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매 순간을 처음처럼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게 진짜 꾸밈입니다. 겉을 꾸미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합니다. 그는 만남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는 매일의 관계를 하나의 의식처럼 대합니다. 그런 태도가 쌓이면 삶의 품격이 만들어집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품격은 결코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질서 있는 단정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겉모습에서도 고요한 힘을 드러냅니다. 결국 사람을 대하는 겉모습은 그 사람의 인생관을 드러냅니다. 무심한 차림은 무심한 태도를 만들고 정갈한 차림은 스스로를 단단히 세웁니다. 그건 겉이 속을 이끄는 힘입니다. 겉을 바꾸면 관계가 바뀌고 관계가 바뀌면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꾸밈은 그 모든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겉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연기가 아닙니다. 그건 내면의 질서를 단련하는 수양입니다. 몸을 세우면 마음이 바로 서고 겉을 다듬으면 생각이 맑아집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 실제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요동치는 의지라고 했습니다. 그 의지는 욕망과 불안, 비교와 두려움 속에서 흔들립니다. 그 요동을 가라앉히는 첫걸음이 바로 형태의 질서입니다. 즉, 겉의 정돈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어지러운 책상을 정리하면 머릿속 생각도 정리됩니다. 단정히 옷을 입고 밖에 나가면 마음의 자세도 조금 더 단단해집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겉과 속은 분리된 두 세계가 아니라 서로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겉의 혼란은 마음의 혼란을 드러내고 겉의 질서는 마음의 중심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꾸밈은 결국 자기 다스림의 연습입니다. 매일 아침 옷을 고르고 거울을 보며 정리하는 그 순간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정돈합니다. 사람이 꾸밈을 잃는다는 건 자기 존중을 잃는 일입니다. 누가 보겠어, 그냥 대충 입지. 이 한마디는 마음의 흐트러짐이자 삶의 태도의 피로함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단정히 차려입고 나서면 그 마음에 다시 긴장이 생깁니다. 그 긴장은 자존감의 첫 불씨입니다. 꾸밈은 마음의 통제력을 길러줍니다. 겉을 다스리는 사람은 감정을 다스릴 줄 압니다. 자신의 모습에 책임을 지는 사람은 자신의 말과 행동에도 책임을 집니다. 이건 단순한 미학이 아니라 윤리이자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자만이 자유롭다. 그 자유는 겉을 다듬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꾸밈은 자신을 속박하는 가면이 아니라 자유를 훈련하는 도구입니다. 내가 내 몸가짐을 의식한다는 건 내가 나를 잃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결국 겉의 꾸밈은 속의 질서와 통합니다. 겉을 흐트러뜨리는 사람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마음을 정돈한 사람은 자연히 겉이 단정해집니다. 이 두 세계는 하나의 리듬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겉을 꾸미는 일은 단 한 번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건 매일의 반복 속에서 자신을 세워가는 철학적 습관입니다. 그 습관이 쌓일 때 사람의 내면은 고요한 힘을 갖게 됩니다. 겉을 단정히 다스리는 사람은 이상하게도 주변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그는 과한 말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고 조용히 있어도 중심이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의 겉이 속을 배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타인을 볼 때 무의식적으로 균형을 읽습니다. 말과 태도, 옷과 표정, 시선과 침묵이 하나의 결로 이어질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겉과 속이 어긋나는 순간 그 불협화음이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조화를 의지의 일관성이라 불렀습니다. 그는 인간이 고상해 보이려 애쓸 필요는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자기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는 순간 품격은 저절로 생긴다고 했죠. 겉의 질서가 속의 진심과 맞물릴 때 그 사람은 설명하지 않아도 신뢰를 얻습니다. 한 노교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강단에서 늘 같은 회색 양복을 입었습니다. 단정하지만 화려하지 않은 옷, 조용한 말투, 깔끔한 필체. 학생들은 그에게서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가 특별히 인품에 대해 가르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아는 사람이다.
겉의 꾸밈은 결국 나 자신을 잃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매일의 꾸밈 속에서 자기 마음을 단련해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관계에서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렵지 않고 칭찬이나 비난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기준은 이미 자기 존중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꾸밈은 남을 위한 연기가 아니라 자기와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겉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은 삶 전체를 다스립니다. 그의 말은 믿음을 낳고 그의 존재는 신뢰를 쌓습니다. 결국 세상은 그런 사람에게 길을 내줍니다. 겉의 질서가 속의 중심을 보여주는 순간 운명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러나 이쯤에서 한 가지 물음이 남습니다. 겉을 꾸미는 일이 진심을 덮어버리는 순간은 어디서부터일까요? 겉이 너무 강해져서 속을 잊어버릴 때 그건 또 다른 가면이 되지 않을까요? 겉을 꾸미되 진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 균형이야말로 인간이 평생 배워야 할 품격의 철학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타인의 눈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날 수 없다. 그러나 그 시선에 자신을 잃는 순간 진짜 나는 사라진다. 그의 이 말은 꾸밈의 두 얼굴을 정확히 짚습니다. 겉을 가꾸는 일은 존중이지만 겉만 남는 꾸밈은 가면입니다. 그 경계는 얇지만 그 차이는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만듭니다. 진심 있는 꾸밈은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고요한 질서입니다. 거짓이 섞인 꾸밈은 내면을 숨기려는 불안의 흔적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 둘을 구분합니다. 진짜 꾸밈은 자연스럽고 가짜 꾸밈은 과합니다. 겉을 꾸미는 목적은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진심이 잘 전달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건 마음의 내용을 세상에 번역하는 일입니다. 단정한 자세, 고운 표정, 감사한 말 한마디가 내면의 온도를 세상에 전합니다. 그런 꾸밈은 억지로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나의 본심과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꾸밈이 익숙해질수록 그건 연기가 아니라 습관이 됩니다. 그 습관은 곧 품격이 되고 품격은 결국 나의 운명을 빚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보여주기 위한 완벽함이 아닙니다. 그건 불완전함을 알고도 정갈히 살아가려는 태도입니다. 흙이 묻은 신발을 닦고 구겨진 셔츠를 펴고 어지러운 생각을 가라앉히는 그 작은 행위 속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을 회복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철학의 핵심은 세상을 거울처럼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매일 바라보고 그 얼굴을 단정히 가꾸는 것. 그게 철학의 시작이자 삶을 존중하는 자세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 서서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어울리는 얼굴로 서 있는가? 그 질문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의 꾸밈은 남의 눈을 위한 포장이 아니라 자기 존재를 지키는 의식이 될 것입니다. 겉모습은 진심의 언어이고 꾸밈은 마음의 예의입니다. 겉이 속을 드러낼 때 그 사람의 인생이 가장 아름답게 빛납니다. 하루 한 가지 실천해 보세요. 오늘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거울 앞에서 단 한 가지를 다짐해 보세요. 나는 나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이 하루를 시작한다. 그 다짐이 당신의 겉을 단정히 하고 당신의 속을 고요하게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꾸는 지혜였습니다.